백날 절약한다고 돈이 막 엄청나게 몇 억 단위로 모이지도 않고 드라마틱하게 모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깨달음맨입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좀 아끼고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돈도 좀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많이 아꼈어요. 거의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원하는 것에 따른 소비 이런 걸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옷도 거의 막 해지고 필요할 때 할인하는 걸로 하나 사고 포인트 적립은 기본에 핸드폰 요금도 최소화하고 밥도 보통은 이제 그냥 이제 뮤지컬을 하다 보면 작품을 하다 보면 제작사에서 주거든요. 그거 하거나 아니면 쿠팡하면서도 막 삼각김밥 사 먹고 거의 그랬어요. 식비를 막 한 3천 원 넘기지 말아야지 했고 웬만하면 집밥 먹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극단적으로 아꼈던 시즌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때 좀 좌절하게 됐던 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막 돈이 모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쪼들리는 생활도 똑같고 그 4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고 살았음에도 삶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뭐 뮤지컬 배우를 하면은 당연히 소득은 많지 않지만 쿠팡도 같이 뛰었거든요. 쿠팡맨도 플렉스를 했죠. 쿠팡 플렉스를. 그걸 하면서도 이 자산이 조금이라도 더 모이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랑은 완전 관련이 없는 생활을 보면서 아, 너무 절망을 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절약을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착각을 했던 게 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걸 제가 부자가 되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걸로 뭐 10억, 20억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부를 이루기 위해서 절약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절약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진리처럼 됐죠. 절약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절약을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캐캐 묻고 낡은 가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될 수도 없는 거를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냐. 그냥 미친 듯이 사치만 하지 않으면 그냥 되지. 뭘 절약을 하고 있어. 막 뭐 이거를 막 아끼고 포인트를 쓰고 막 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특히나 요즘 최근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이제 영상 기준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무언가 코스피가 됐든 미국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뭔가 폭등을 하는 시즌에는 특히나 이 절약이 더 우습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벼락거지라는 말도 있고 주식으로 막 몇 배씩 버는데 부동산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코인이 막 몇 배씩 뛰는데 몇 천 원, 몇만 원 아낀다, 막 포인트 쓴다. 솔직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아 나는 몇 천만 원씩 막 버는데 몇 백만 원씩 버는데 이게 뭐 몇만 원, 몇백 원 아낀다고 의미 없다니까. 이런 그 구간이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게 절약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건 맞지만 절약의 목적 자체가 애초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백날 절약한다고 돈이 막 엄청나게 몇 억 단위로 모이지도 않고 드라마틱하게 모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 망하려고. 그냥 내 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부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총알의 개념입니다. 이 나의 목숨줄 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안 망하기 위해서는 저는 나의 이런 소비 습관, 그다음에 이 돈을 생각하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더라도 우리가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밥도 먹고 살고 이렇게 의식주는 조금씩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가 뭐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투자 공부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본업을 하든 그렇게 우리가 뭔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할 텐데 절약을 안 하게 되면 비용이라는 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습관이나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쪼들리게 되고 뭔가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막 의식주가 해결 안 되고 맨날 그렇게 막 고되게 살고 이러면 생산적으로 더 무언가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절약인 것 같고요. 또 이때 습관을 잘 들여놓지 않으면 소비 습관을 잘 들여놓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를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습관이 쉽게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우리가 뭐 할부, 비싼 차, 불필요한 충동 구매 조절하는 이 비용 통제는 사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소비 습관은 정말 마음 먹는다고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쓰는데 그거 갑자기 30만 원으로 줄여야지 한다고 해서 줄여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보통 내가 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50만 원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을 쓰면 950만 원이 남겠지만 생각처럼 이렇게 안 되거든요. 지출이 그냥 소비가 늘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제대로 안 잡고 습관을 제대로 안 잡으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감정 통제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이 뭐 이 내 자리가 보전이 영원히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프리랜서도 그 해당 시장이나 경쟁자가 막 투입될 수도 있고 절약을 하고 습관이 되면 이것들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마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헷가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용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 습관이나 이런 감정은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절약을 매번 습관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지출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대응을 못 해가지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좋다고 이거 할부하고 저거 하고 고정비를 엄청나게 높이다 보니까 또 정신 차리더라도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거 기업도 똑같은 게요. 제가 이제 여러 기업을 다니고 이렇게 저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기업들 중에서도 급성장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싸 좋구나 하면서 직원들 엄청 뽑고 막 공장 엄청 짓고 그다음에 홍보 엄청 해놓고 이렇게 고정비를 확 늘리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매출이 곤두박질 치면 이 고정비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은 그때 엄청나게 휘청이게 돼요. 왜냐면은 직원이 나가란다고 바로 나가지도 않고 공장을 뭐 때려 부술 수도 없고 홍보하던 것들을 줄이면 매출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막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기업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진짜 나중에는 괜히 그런 고정비를 못 이겨서 파산하거나 이런 기업도 허다하거든요.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 카드값 할부 이런 거 확 늘려놓으면 절약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네 그게 흔들렸을 때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바했을 때 느낀 건데 20살 때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힘들게 돈 벌면 절약해.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보면 이 돈 쓸 때마다 그 힘든 게 떠올라서 절약하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들게 돈을 벌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써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시읒비읒 비용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서 쓰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먹는 걸로 풀고 입는 걸로 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제 경우에는 사람이 이게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알바를 되게 힘든 것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무거운 거 막 들고 이런 것들. 그러면은 할 땐 진짜 힘든데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몸은 힘들어요, 확실히. 가면 땀 뻘뻘 흘리고 막 지쳐서 집에서 잠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 막 미치겠다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한두 달이나 와, 내가 개고생해서 번 돈 이렇게 생각하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감각해져요. 와, 그냥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어왔다 시면 100만 원 들어왔네. 아싸, 이거 사야지 하면은 정말 저도 소비 습관 개판일 때는 월급 들어오면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큰 돈을 쓰는 게.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한 달만 또 내 몸과 시간 갈아 넣으면 또 돈이 나오겠지.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절약이라는 것을 평생 이렇게 계속 깔고 가고 계속 연습해 두지 않으면 무언가 자연스럽게 하거나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무언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저는 그냥 절약하게 된 계기는 그냥 카드 자르고 애초에 월급 들어오자마자 일정 부분 투자하고 이렇게 족쇄를 지금도 걸어놔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하나 절약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건 내가 나를 믿지 말자 이런 생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 정답이구나.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그냥 절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소비 습관과 감정 조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절약을 한다. 이건 평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리의 총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를 하든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뭐 프리랜서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뭐 학원이든 다른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부업을 하실 수도 있고 꿈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실력이나 무언가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도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공교롭게도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시간 그리고 돈. 그러니까 시도에는 항상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 성과를 보기 전에는 무조건 이 돈을 계속 때려받게 되는 것 같아요. 즉 꿈이든 도전이든 무료는 없습니다. 다 유료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회수한다 그러죠. 언제 이런 성과가 터져가지고 뭐 직장인이 됐으면 부업에서 뭐 성과가 터지든 사업도 신사업 새로운 아이템이 터지든 아니면 뭐 마케팅을 늘렸는데 거기서 터지든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언제 터져서 나한테 돈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전까지는 돈을 계속 투입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부업으로 내가 하면 나 그럼 월급이 있잖아. 그 월급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때려보면 되지. 절약 안 해도 거기서 어느 정도 떼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이 진짜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회사 내에서 빌런이 나타나서 아니면 회사에서 내 처우가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 프리랜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 야금야금 계속 버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성공할지 모르잖아요. 20달째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19달째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모으는 돈이 떨어지면 그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이제 버텨야 되는데 우리가 절약을 한다면 그 우습게 보는 돈 있죠. 그 몇만 원, 몇천 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로 하여금 몇 달은 더 버티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내가 한 달에 무언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 50만 원, 100만 원에 한 달 유지비가 든다. 그러면 그 진짜 몇만 원, 몇천 원 모아서 했던 그 돈이 몇 년 쌓이면 나를 정말 5달, 6달은 더 버티게 해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사업에서 더 뭔가 화려한 집기나 장비나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내 몸 고생하면서 좀 아꼈던 그 돈으로 내가 좀 장사가 안 될 때, 사업이 좀 덜 풀릴 때 몇 달은 더 버티게 해줄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버티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삶을 이 몇 달 더 버티는 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해 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좀 이런 변화에도 좀 대응하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뭐 도전이고 뭐 잠재력이고 뭐가 없잖아요. 결국 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잠재력 있거나 꿈을 쫓거나 뭔가 가능성을 터트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에 먹고 살기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 통제가 안 되면.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채워넣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지만 지금도 크게 막 엄청나게 가능성을 가지면서 살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생활비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고단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 절약의 하나의 또 가치는 총알을 10발에서 내가 10달 버틸 수 있는 거를 11달, 12달 막 이런 식으로 뭐 1년 버틸 걸 1년 반 버티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총알을 좀 늘리게 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야금야금 모으는 돈이 나를 부자로 만들거나 뭐 집을 사게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어떤 분야에서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더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요. 이 뮤지컬 배우도 하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큼 더 버텨서 내가 이제 성과를 얻을지 안 얻을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터진다라는 개념은 20개월째 터지면 19개월에서 관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달만 딱 더 버티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게 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든 여유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장사의 신 유튜브 보면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 뭐 적어도 6개월, 7개월 버틸 수 있는 매출이 없더라도 그런 여유 자금 갖고 시작해라. 좀 늦게 창업을 하더라도 시작해라. 그 이야기가 이 장사를 해도 내가 아무리 홍보를 잘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진짜 좋은 것들을 다 갖춰도 이제 성공하기 위한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에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버티려면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여유 자금 없어서 막 한두 달 못 버티고 그만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계속 버틴다면 언젠가 그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운을 탈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부자가 비록 못 되더라도 절약은 절대 얼마를 벌던 우습게 볼 게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평생 깔고 가야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비록 뭐 부자가 안 되든 뭐 그게 막막하든 그냥 절약은 계속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냥 해도 엄청나게 좋을 건 아니지만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도 정말 절약 안 하면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돈 많이 번다고 뭐 해외 부자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뭐 한때 연봉 많이 번다가 뭐 스포츠카 타고 호화 취미 누리다가 자기가 하는 그 스포츠가 잘 안 되거나 뭐 어떤 사기를 맞거나 어떤 크게 흔들렸을 때도 이 고정비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심지어 부자들 중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좀 돈을 사업해서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정비 줄이는 게 훨씬 쉽지가 않은 게 이 친구의 소득에 모든 가족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소득 하나로 모든 가족이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 나 힘들어요. 이제 줄여주세요 했을 때 어떤 가족은 반발하고 계속 쓰고 이런 것들에서 뭐 잘라낼 가구 없으면 그 가족들을 이 고정비가 쉽게 지출되지 않고 결국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이 돈이 나가는 줄기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서 줄이기도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프로세스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합리적인 지출, 최소한의 비용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심어 놓는 거죠. 나중에 다 질러 놓고 나서 줄이는 거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도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정말 사우디처럼 땅에서 석유가 퍼올려지지 않는 이상, 그런 무한 동력이 아닌 이상은 정말 다들 이 비용 절감에 좀 소위 절약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절약을 평생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내용을 절약이래요. 그 요약을 하자면요. 이제 절약은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자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망하지 않기 위해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지출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지고 내가 뭐 소득이 줄어들거나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총알을 이 버티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버텨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이 버텨야 되는 시간에는 돈이 항상 필요하다. 절약을 해서 그 적은 돈이라도 모아 간다면 내가 10달 버틸 거 11달 버티고 12달 버티고 하게 될 수 있고 성과라는 건 언제 터질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한 달, 두 달 안에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버티는 시간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이 절약을 생각하면서 저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살면서 지르고 싶은 순간들이 되게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거를 참으면 언젠가는 이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있던 이 절약들이 당장에 뭔가 화려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거나 좋은 차를 탈 수 있게 해주거나 뭐 아니면 빚이 갑자기 한 방에 없어지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안 가져오겠지만 그래도 나로 하여금 더 피폐해지지 않고 무언가를 더 시도해주게 해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은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또 그 절약해서 모았던 돈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뭐 남들이 폭등장에서 올 때 이 내가 절약하는 돈이 좀 우습게 보이더라도 우리 계속 절약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깨달음맨입니다. 감사합니다.